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 마킹 기계류 편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시험을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전기안전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 시험은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거라서. 하지만, 이 시험, 어떤 시험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나 이런 좀 참고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시험은 생략을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거는 그냥 기본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 시험이 뭔가요? 네. CE 마킹을 위해서 반드시 시험해야 하는 항목이 그 60204-1이라는 규격이 있어요. 이게 기계류의 전기 장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규격인데 이 18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 다음에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통상이란 단어를 썼냐면은 안 해도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험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호 접속 연속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보호 접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접지다. 접지 연속성 시험이 뭐냐? 접지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서 좀 굵은 선으로 접지가 돼야 되는데 가는 선으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혹은 접지 상태가, 연결 상태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헐렁헐렁하게 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폴트루프 임피던스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 전원의 공급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폴트루프 임피던스 시험은 TN 공급 체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TN이 뭔지, 폴트루프 임피던스가 뭔지. 보통은 잘 안 합니다. 이 시험을. 이 시험이 바로 이제 할 수 없는 시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절연 저항 시험을 합니다. 이건 뭔가 좀 느낌이 오죠. 네. 접지하고 전원선 사이에, 네, DC 쪽은 좀 더 아니고요. 그러니까 AC 전원이라고 통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DC 500볼트를 인가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연이 파괴가 되는지 시험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감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도 사실 감전과 연결되어 있고 3번도 감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그러니까 절연이 파괴가 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을 때에 접지가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보호 접속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감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안 생기거든요. 네. 자, 그런 그 가능성을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고요. 3번은 뭐냐면 아예 이제 그 절연이 파괴가 잘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죠. 4번 내전압 시험은 AC 1000볼트를 때립니다. 자, 절연저항 시험은 DC 500볼트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전압 시험은 AC 1000볼트를 때립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DC 500볼트와 AC 1000볼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의미들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 고장. 가만히 있는데 얘가 고장이 나는 것이고요. 내전압 시험은 뭐냐면 무슨 서지도 어렵죠. 이렇게 번개가 뻐벙 쳤어요. 번개가 쳐가지고 우리 기계로 고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DC하고 AC의 차이 때문에 또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기술 교육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또 AC 1000V가 굳이 아니에요. 뭐 규격은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통상 1000V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이 이제 잔류전압 시험인데 이 시험도 거의 안 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되는 시험이냐면 1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호 접속 연속성 시험은 반드시 하라고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시험은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건데 잔류전압 시험은 왜 특히나 또 잘 안 하려고 하냐면 이 시험 자체가요. 전원을 끄고 난 다음에 기계에 남아있는 전압 분명히 0볼트가 돼야 되잖아요. 전원을 껐으면. 근데 0볼트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에 배터리가 있거나 배터리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충전기라고 그러죠. 캐패시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전기 소자가 있으면은 여기서 방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캐패시터의 전압이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럼 그 남아있는 전압에 의해서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조만한 캐패시터, 용량이 조만한 캐패시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가끔씩 아주 거대한 시스템을 보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캐패시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잔류전압 시험을 통해서 그 전원을 끄고 난 다음에 과연 방전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시험을 하는 건데 기계 규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안전한 전압을 우리가 60볼트라고 하고 60볼트까지 떨어지는 거를 5초 정도 이내에 수행을 하면 합격이에요. 왜 5초냐면은 문을 열어요. 기계의 배전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전될 수 있는 포인트에 손을 뻗기까지 아주 통상적인 작업 속도면은 아무리 빨라도 5초보다 빠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초 이내에 어쨌든 60V 이내로 다운이 되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안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5초 이내에 이런 게 그 대용량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5초 이내에 다운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분, 2분, 3분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페일이냐? 페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경고 라벨을 부착을 한다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베리어나 커버를 딱 씌우면은 이 시험을 안 해도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시험들이 보호 접촉속 연속성 시험 이건 이제 필수고요. 3번하고 4번을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절연장 시험하고 내전압 시험의 경우에는 사용한 부품들이 전부 다 그 IC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이다. 저는 이제 항상 CE 마크인데도 IC 규격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문에서는 well tried component 혹은 뭐 요게 well tried component가 검증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검증된 부품, 즉 인증품이나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IC 규격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검증된 제품이라면 쓸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 개별 부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CE 마킹을 하거나 혹은 KC 마킹을 할 때 뭐 KCS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별로 절연저항 시험을 통과하고 내전압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제품을 기계에 탑재했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번하고 4번은 생략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 부품 A라는 부품하고 B 요렇게 부품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지금 A라는 제품도 인증, B라는 제품도 인증, C라는 제품도 인증품이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케이블들이거든요. 이 케이블들 가지고 절연저항 시험을 하고 내전압 시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이 케이블도 이 절연저항 내전압 시험을 일단 했을 거예요. 절연 내력 시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끔씩 저희가 절연저항이나 내전압 시험할 때 아주 드물게 뭘 보냐면 전선 작업을 하시다가 배선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전선 피복을 칼로 살짝 스크래치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서 작업을 하면 이게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이게 절연저항 시험이나 내전압 시험을 할 때 이런 포인트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굳이 시험을 안 하더라도 장비 설치를 하고 나면 장비 켰다 하면 누전 차단기 떡 떨어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까지 절연저항 내전압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절연저항 시험하고 내전압 시험은 통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끔씩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A, B, C라는 제품이 전부 다 인증품이긴 한데 어쩌다가 C라는 제품이 불량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량품.
불량품이 들어오면 이 누구 책임이겠어요? 적어도 이 기계를 납품을 하기 전에 발견이 됐다면 불량품을 납품한 이 부품 그 납품업체 쪽에 이제 부품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으로 나간 다음에 이게 불량이 세면 이때는 제조사 책임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량품을 좀 미리 걸러낸다는 취지에서 이 두 개의 시험이 꽤나 유효합니다. 많이 봅니다. 이 부품의 불량들은요. 제가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스트업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자제품들이나 전기장치를 쓸 때 요쪽이 라이프 타임이고요. 이게 고장률이거든요. Y쪽이 고장률일 때 초기에는 고장률이 높아요. 이게 뽑기 운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고장률이 매우 낮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장률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수명 때문이겠죠. 이런 베스터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연장 내전압 시험은 최종적으로 여기 뽑기 운이 나쁜 그 부품들을 가려낸다. 예, 그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전기 시험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호 접속 연속성 시험은 이 기계의 많은 접지선들이 접지 부스바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기계들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접지선을 우리가 보호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낮은 저항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보통 한 0.1옴 이하로 떨어져야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터가 예를 들어서 기계에 모터가 하나 있는데 이 모터의 접지선들이 이렇게 쭉 가서 배전반에 있고 우리 이 접지 연속성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접지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스바가 있어요. 구리 동판으로 되어 있는 접지 부스바하고 여기 케이스하고 우리 계측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하고 사이에 10A를 흘려요. 10A를 흘리는데 이제 전이차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흘렸을 때 우리가 저항을 측정을 하는데 0.1옴 이하로 나오면은 물론 이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보통 합격 이렇게 이제 봅니다. CE 기준에서는 이 0.1옴이라고 명확하게 또 돼 있지는 않은데요. 네, 예전에 요건 좀 히스토리가 좀 복잡한 거라서 통상 이제 0.1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측정을 어쨌든 했는데 이게 0.1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더 높게 한 0.5옴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접속이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여기 연결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 선이요 굉장히 긴데 네, 선의 굵기는 좀 짧아요. 저항은 어디에 비례를 하냐면 단면적에 반비례를 하고요. 길이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작으면 높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모터가 만약에 안에 뭐 건선이 감겨 있다가 이게 이 건선이 데미지를 받고 여기에 이 케이스에 닿잖아요. 그러면 작업자가 이 모터를 만지는 순간 감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 접지 연속성 시험 결과 이 저항이 낮은 걸로 나오면은 이 사람은 운 좋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목적으로 어쨌든 보호 접속 연속성 시험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접지 시험을 많이 하고 어떤 회사는 대충 한다고 그러는데 규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호 접속에는 다 시험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격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보호 접속선은 다 해라라고 할 때 첫째, 접지선을 다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보호 접속선만 다 해야 돼요. 접지선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연결한 접지선에 대해서만 시험을 한다. 첫째. 두 번째, 규격을 좀 꼼꼼하게 보면은 배전반 외함 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배전반 박스라고 그러죠. 배전반 박스 안에 있는 전기장치는 우리가 시험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통 이제 기계가 이렇게 안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박스형, 이거 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한 가운데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문이 있고 우리가 이 문을 열면 이 모터의 전원은 꺼져요. 이런 인터록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문을 열면 전기가 꺼지니까 그 순간부터 이 모터에는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가 없죠. 예. 이런 이유로 여기 모터에 대해서 이 접지 연속성 시험, 보호 접속 연속성 시험을 생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문을 열었는데 여기 전원이 살아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의도적으로 아까 지난 시간에 안전 기능 시험을 하면서 안전장치의 무효화 조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파워가 안 꺼지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인터록 바이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작동을 유예한 그 상황에서는 여기가 감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작업장 안에 들어가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은 이제 배전반 외함 바깥에 있는 것 중에 유지 보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다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규격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너무 많이 하는 회사들은 이 배전반 안에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뭐 손이 닿든 안 닿든 다 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규격에도 손이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이 닿을 수 있어야만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너무 안 하는 회사들은 어떠냐면 여기도 안 하고 이런 모터류 유지 보수할 때 감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적당한 적당한 양이 뭐 보통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그 적절한 시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대충 해서도 이거 위험합니다. 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저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많은 한국의 기계 쪽에 인증하시는 분들이 이걸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사석에서 만나면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정말 규격을 안 봅니다. 대충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CE 마킹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예요. 기술 규격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최적의 답안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규격을 너무 안 봐요. 네, 너무 게을러요. 제가 볼 때는. 그 보통 네 그래요. 뭐 어디 뭐 자기가 한 20년 했다 뭐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제가 보호 접촉 연속성 시험에 대한 질문을 이제 웃으면서 던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네. 20년 해면 뭐예요? 어쨌든 적절한 선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기계에서 접지 시험은 통상 이제 뭐 한 아주 큰 기계가 아닌 이상은 한 30분 이내 끝나고요. 좀 큰 기계의 경우에는 몇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컨베이어 뭐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컨베이어들 있죠. 석탄 컨베이어 이런 것들, 혹은 철광석 컨베이어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시험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AC 1000V 때리는 시험이 있던데 요게 내전압 시험이죠. 네, 우리가 볼티지 테스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withstand voltage test. withstand가 견디다는 뜻이죠. 전압 내력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8장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 부품이 내전압 시험을 다 받은 인증받은 제품 혹은 검증받은 제품이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파손 위험이 걱정된다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 내전압 시험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생략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CE 마크에서.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CE 마크만 얘기를 드린 건데 KCS 마크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CE 마크, 삼성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CE 마크,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CE 마크,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세미 S2에 따라서 세미 S22에 따라서 시험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KCS는 이제 안전보건공단 최종 인증 기관이고 안전보건공단이 이 결과를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나 삼성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거나 뭐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간 CE마크의 경우에도 역시 이 회사의 담당자들이 이 데이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불량 있는 제품을 쓴 기계를
입고시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내전압 시험은 불량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이 내전압 시험을 주로 선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CMS2도 역시 내전압 시험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럽으로 나가는 C 인증의 경우에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내전압 시험을 하는 결과를 보면서요, 내전압 시험으로 인해서 파손된 케이스는 제 경험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눈에서 파손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시험을 한 이후에 그게 오작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불량품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왜 불량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교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부품회사에서 가끔씩 이게 전기장치 부품회사, 뭐 서버 드라이버나 뭐 이런 회사들에서 아니 저기 내전압 시험 때문에 고장 나면 인증 기간이나 시험소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시험소에서 뭐 내전압 시험 하는데 인증받으려고 내전압 시험 하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교체를 해줘요. 만약에 교체를 안 해주면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해당 제품은 이미 내전압 시험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없는 제품이다. 그런데 이게 확률적으로 어,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품질 관리는 어쨌든 확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량품이 이제 라고 보는 것이 맞다. 원래 당신들 제품은 이렇게 고장이 안 나는 게 정상이기는 하다. 우리가 1000V 이상 때리지도 않았고 1000V에서 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다.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 너네들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소가 아닌 곳에서 했거나 허위 시험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은 해요. 그럼 허위 시험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뭘 요구를 하게 되냐면, 시험 성적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시험 성적서를 딱 봤는데 조작의 흔적이 보이면은 그땐 진짜 끝장납니다.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왜냐하면 이 KCS, 이 CE마크가요, KCS 연결돼 있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전 세계 그 주요 유력한 그 엔드 유저들의 인증기관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품에 대해서 허위로 시험된 것 같으니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공단에다 얘기하면 끝장나죠. 유럽위원회는 얘기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유럽위원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품이 고장이 났다, 시험 중에 뭐 고장이 났다 하면 보통은 다 교체를 해줍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주는 케이스를 못 봤으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불량을 미리 걸러내는 관점에서 하십시오. 내전압 시험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자, 폴트루프 임피던스 시험, 제가 두 번째로 언급을 했었던 시험인데요. 이걸 하는 적이 본 적이 없다. 유심히 보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시험은 이제 보호 접속 연속성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차단기가 딱 틀이 끊어지는 거죠. 전원을 탁 끊어주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폴트루프 임피던스라는 것은 루프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나서 그 전원선이 접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 하나의 루프를 만들 거거든요. 예, 루프를 만들 겁니다. 이 앞에는 이제 변압기가 있을 거고 중성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이 루프의 전체 총괄 임피던스 값, 우리 Z 값이라고 하죠. 이 값이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은 차단기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느리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임피던스 값이냐, 왜 저항이 아니고 왜 임피던스 값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코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계 부하에 캐패시터 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임피던스 값이 올라가서 역시 전체 이게 임피던스가 저항이잖아요. 이 차단기가 늦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감전이 딱 됐을 때 몇 초 이내에 탁 떨어져줘야 되는데 안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쇼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그 기계를 만드는 제조사의 공장에서 이 시험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납품을 한 상태에서요, 그 공장에서 그 공장의 변압기에 임피던스 값이 있습니다. 인덕턴스 값이라고 있고, 전선의 길이,
쫙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우리 기계까지 전원이 오기까지. 중간에 또 분전반도 개입돼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접지가 고장이 나면 이 접지선은 또 어딘가에 또 접지를 타고 연결돼 있을 거고, 여기 변압기가 있는 쪽에 접지하고도 연결이 어떤 식으로든 돼 있을 거예요. 그 요렇게 이제 이 루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루프에서 시험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딸랑 우리 기계 하나 딸랑 넣고 우리 작은 그 보통 기계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이니까요. 중견기업 해봐야 중견기업입니다. 그 회사의 그 전원 시스템하고 연결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계는 설치가 되는 공장의 전원 조건에 따라 시험이 달라지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계 제조사 공장에서는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6020-1이라는 규격에서 루프 임피던스, 풀트 루프 임피던스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시험을 사실상 못 해요. 네, 설치된 이후에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현실성이 좀 맞지 않는 시험이다. 저희뿐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안 합니다. 그 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대신에 우리는 어디까지 하느냐? 기계 내의 저항을 측정을 해서 이게 0.15 이런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지금 기계를 떠나서 이렇게 접지선, 그다음에 변압기에서 분전반 가서 간 전원선까지의 이 루프는요. 진짜 부자 회사들은 이 값이 그 임피던스 값이 낮고, 좀 가난한 회사들은 임피던스 값이 높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납품 전에, 설치 전에 시험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절연저항 시험은 이제 DC 500V를 인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역시 이 시험 역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시험을 생략하지 말고 그냥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시험을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하는 게 편하긴 한데요. 갑전하고 화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화재가 생기면은 아마 분명히 시험 성적서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18장에 따라서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접지 연속성 시험은 감전의 이후에 이제 사망사고도 직결될 수가 있었어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가 있어서, 네, 꼭 하셔야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 시험을 했는데도 사고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험할 때는 패스를 했는데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그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사용자가. 그래서 이 정기 시험 성적서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믿을 만한 시험소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라스 국가공인시험소에 맡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을 통과하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네, 벗어납니다. 네. 유럽위원회에서는 이 사고가 나도요, 시험 성적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물어요? 예. 엔드 유저가 최종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뮤지 보수를 잘못했거나 뭐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위원회에서 시험 성적서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사고가 관련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 한국의 국가공인시험 성적서도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공인시험소는 다 국제공인시험소예요. 우리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일락 멤버다라고 말씀드렸죠. International Laboratory Association C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제공인시험소다. 시험에 소요된 시간, 이게 이제 매우 거대한 기기가 아닌 이상은 보통 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능 시험은 짧게 10분에서 아주 큰 기계의 경우는 최대 1시간 정도까지 갈 수는 있고요. 전자파 시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1일, 네, 좀 문제가 있으면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기능 시험을 보통 이거를 한 사람이 와서 시험을 진행하는데 통상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 네, 좀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2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저 시험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시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